인사팀 최 대리가 내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팀장님, 이번에 갱신된 비밀유지 서약서 서명을 깜빡하셨어요 라고 속삭였을 때 나는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망할 회사가 갓난아기에게 달아놓은 불타는 호버보드가 아니라 갓 기름칠한 정밀 기계처럼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군말 없이 서류에 서명하여 건네준 뒤 3천억 원 규모의 미래 시스템 합병건을 위해 법률 용어를 코드로 변환하는 작업으로 복귀했다. 경영진이 타운홀 미팅 때마다 재림 예수라도 온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정작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합병건 말이다. 12년 내가 넥스트 코어에 몸담은 시간이다. 요란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다. 나는 휴게실 탁구대 주변을 맴도는 무리도 아니었고 사내 위키의 기업 문화니 수평적 소통이니 하는 선언문을 써갈기는 월급 도둑들도 아니었다. 나는 합병 프로토콜이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통과하도록 만들고 CTO가 5번이나 바뀌는 동안 청테이프로 겨우 버텨온 우리의 누더기 같은 백엔드 시스템과 미래 시스템의 낡은 레거시 시스템 사이에 조용한 통합 연결망을 구축한 사람이었다. 알다시피 지루한 일, 치명적인 일, 그리고 시스템이 망가지기 전까지는 그들이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일들 말이다. 그 일을 하느라 나는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 2시에 기어나와 시스템을 꿰매야 했다. 그날 아침 내 책상에는 모니터 3대가 켜져 있었고 식어버린 믹스커피 2잔, 그리고 법무팀의 구조항 확인할 것이라고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내 뒤편 사무실은 여느 판교 스타트업이 그렇듯 허세로 가득 차 있었다. 프로젝트 매니저들은 마치 자신들이 시간을 발명하기라도 한양 거드름을 피우며 돌아다녔고 개발자들은 제이선 코드가 충분히 감성적인지에 대해 논쟁했으며 인턴 하나는 힙합 노래의 같은 30초 구간을 무한 반복하다가 내가 에어팟을 책상에 스테이플러로 박아버리기 직전에야 멈췄다. 그 모든 소란 속에서 나는 구석에 홀로 앉아 미래 시스템 합병을 위한 최종 규정 준수 검토를 하고 있었다. 내 이름 김민영 그 이름은 정부 제출 서류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다. 제3자 서명권자 중립증인 보안인가 담당자. 내가 바로 달이었다. 회사 내 다른 누구도 그 보안 등급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다. 그 자격을 얻기 위한 교육만 해도 6개월간의 관료적 절차와 심리평가를 거쳐야 했다. 마치 대통령에게 귓속말을 할 수 있는 면허를 따는 것과 같았다. 그들은 내게 그 권한을 주고는 줬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 상관없었다. 나는 투명 인간으로 지내는 게 좋았다. 거기엔 자유가 있으니까 시끄러운 사람들이 유행어의 홍수 속에서 서로를 익사시키는 동안 나는 조용히 무언가를 만들 수 있었다. 나는 스포트라이트를 원하지 않았다. 그저 내 시스템이 깔끔하게 돌아가고 문서화가 완벽하며 내 커피 타임이 방해받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다. 아, 잠시만. 제 이야기를 아직 듣고 계신데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통계를 보니 90%가 유령 구독자더군요. 밤새워 이 이야기를 만드는 우리 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잔소리는 여기까지. 아무튼 나를 진정으로 알아보는 사람은 이 전체 시스템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아는 사람들 뿐이었다. 미래 시스템 규정 준수팀의 정 부장, 그리고 법무팀이 팀장, 그리고 알파카 농장을 하겠다며 혹은 번아웃으로 도망치며 댄 핑계겠지만 떠난 내 옛 상사 박 전무님 정도였다. 그 외의 사람들에게 나는 그저 통합개발팀의 김 팀장일 뿐이었다. 조용하고 나이룩 들어 보이고 옷은 너무 차려입고 카페인 중독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그러다 최상무가 부임했다. 하지만 너무 앞서가지는 말자. 그날 나는 최종 승인을 위해 보안 시스템에 로그인했다. 미래 시스템과의 합병 딜은 72시간 안에 종결될 예정이었다. 내 전자서명이 마지막 단계였다. 모든 것이 정렬되어 있었다. 몇 달간의 작업, 백엔드 프로토콜, 감사 트리거, 제3자 승인,
데이터 교차 검증까지 모든 준비가 끝났다. 하지만 나는 멈췄다.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다. 딱 꼬집어 말할 순 없었지만 본능적이었다. 나는 비상계획이라고 표시된 개인 폴더를 열고 만약을 대비해 몇 달 전 표시해둔 조항을 다시 확인했다. 넥스트코어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한 게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오만함에 발이 걸려 넘어져 언젠가 나 같은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할 것임을 알기에 그들의 반하여 시스템을 구축했다. 나는 그냥 물러날 생각이 없었다.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문을 걸어 잠그기 전까지는 회사가 당신을 조용히 엿먹이려 할 때는 샌드위치를 무료로 제공하는 수요일 아침을 택한다고들 한다. 정확히 그렇게 시작되었다. 오전 9시 13분에 이메일이 왔다. 전사 필수 참석, 오전 10시 정각, 경영진 소개 및 조직 개편 안내, 불참 불가. 이건 인사팀 화법으로 번역하자면 새로운 누군가가 권력을 잡았고 곧 목이 날아갈 것이다 라는 뜻이다. 새로 부임한 최고 운영 책임자 최민석 상무가 등장했다. 40대 중반. 날카로운 턱선에 카페인으로 버티는 눈빛. 아마 내 소나타 값보다 비쌀 듯한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는 전형적인 스타트업 사이비 교주 같은 에너지를 풍겼다. 시너지가 성격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대량 파괴 혁신 무기쯤으로 부르는 그런 부류였다. 그는 지나치게 많이 웃었고 말이 너무 빨랐으며 자신을 해결사 부키라고 칭했다. 나는 그가 우리를 이미 고장난 물건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첫 1분 만에 알아차렸다. 그는 42분 동안 쉬지 않고 떠들며 애자일, 현대화, 레거시 기술의 부패 같은 단어들을 쏟아냈다. 주변 사람들은 마치 그가 와이파이가 터지는 시나이 산에서 내려온 모세라도 되는 양박수를 쳤다. 나는 그저 탄 맛, 나는 커피를 홀짝이며 터미널 창을 열고 아무도 고장난 줄 모르는 데이터 브리지를 수정하고 있었다. 3시간 후 인사팀 최대리가 다시 노크했다. 이번엔 서류가 아니었다. 그녀는 인사팀 직원 2명을 대동했는데 한 명은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고 한 명은 죽은 동태 눈을 하고 있었다. 김 팀장님, 잠시 따로 이야기 좀 할까요? 번역하자면 짐 싸라. 그들은 나를 마치 광견병 걸린 개를 대하듯 회의실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물 한 잔도 주지 않았다. 그저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몸값 요구서처럼 테이블 위로 미끄러져 왔다. 최상무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봉투 안의 편지는 반은 유행어고 반은 중언부언이었다. 핵심 역량의 이동. 귀하의 역할은 더 이상 전략적 비전과 일치하지 않으며 내가 편지를 읽고 있을 때 클립보드를 든 직원이 말했다. 오후 3시 전까지 사원증과 노트북을 반납해 주십시오. 다른 한 명이 덧붙였다. 보안팀에는 이미 통보되었습니다. 나는 일어서서 문으로 걸어가다가 멈췄다. 시야 구석에 무언가가 스쳤다. 분실된 열쇠와 반쯤 죽어가는 화분이 놓인 안내 데스크 위에 내 얼굴이 인쇄된 종이가 붙어 있었다. 빨간 매직으로 누군가 휘갈겼었다. 출입금지 바닥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직원 외 출입금지도 아니고 김민영도 아니었다. 그저 코팅되어 테이프로 붙여진 위협일 뿐이었다. 주차장에서 명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나는 지난 3명의 CTO를 교육했다. 나는 청테이프와 카페인으로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계약을 살려냈다. 나는 그 빌어먹을 서버 마이그레이션 때문에 장례식, 생일 결혼기념일을 놓쳤다. 그런데 지금 나는 보정 속옷에 쌓인 부채 덩어리 취급을 받고 있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우는 건 그들에게 선물을 주는 꼴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책상으로 돌아와 짐을 쌌다.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종이박스에 물건을 담았지만 이건 현실이었다. 손바닥은 차가웠고 심장은 망치질을 해댔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마치 내게 전염병이라도 있는 것처럼 눈을 피했다. 내 부사수 민수는 건너편에서 입모양으로 정말 죄송해요 팀장님이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고 나서 나는 2가지 일을 했다. 첫째,
민수에게 내 사원증을 건넸다. 소란도, 연설도 없었다. 두고 보자는 식의 협박도 없었다. 그저 조용한 작별 인사와 함께 광택 나는 가짜 나무 책상 위로 사원증 줄이 툭 떨어지는 소리뿐이었다. 둘째, 밖으로 나와 차에 앉아 휴대폰 잠금을 풀었다. 보안 볼트 앱을 열고 암호화된 키 저장소에 접속한 뒤 키 하나를 삭제했다. 비밀번호도 파일도 아니었다. 모든 미래 시스템 통합 핸드쉐이크 과정에서 사용되는 내 개인 보안인가 인증서와 연동된 키 저장소 항목이었다. 그것 없이는 시스템이 제3자 서명을 위한 신원 확인을 할 수 없다. 그것 없이는 합병을 종결할 수 없다. 나 없이는 그들은 핀 뽑힌 수류탄을 쥐고 있는 꼴이었다. 나는 웃지 않았다. 낄낄거리지도 않았다. 심지어 심호흡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손을 핸들에 고정하고 앞만 보며 운전해 나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미래를 짓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은 방금 자신들이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다리를 불태워버린 것이다. 집에 도착해서도 코트조차 벗지 못했다. 현관에 서서 손에 들린 차 열쇠가 내가 눈을 잘못 깜빡이면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쳐다보았다. 집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슬랙, 알림음도 이메일도 저기 팀장님, 간단한 질문인데요. 로 시작해서 3시간짜리 묵음 노동으로 이어지는 메시지도 없었다. 부엌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와 냉장고의 희미한 웅웅거림뿐. 내 회사 생활이 담긴 박스는 죽은 반려동물처럼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품질 보증을 무효화합니다 라고 적힌 머그컵, VPN 터널과 주석으로 가득 찬 반쯤 쓴 노트, 야간 시스템 테스트 중 저혈당을 막기 위해 둔 박하사탕 깡통,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궤도에서 떨어져 나 자신의 번아웃을 재현한 디오라마 속에 불시착한 기분이었다. 나는 복도 벽장으로 직행했다. 겨울 코트들을 지나 고치겠다고 맹세만 했던 고장, 난 프린터 뒤편에서 낡은 방화금고 상자를 꺼냈다. 자물쇠를 열고 내 깔끔한 글씨로 라벨이 붙은 탭들을 넘겼다. 법무, 보안인가, 프로토콜, 레드 플래그, 그리고 비상계획이라고 적힌 폴더를 꺼냈다. 2년 전에 준비해 둔 것이었다. 내가 편집증이어서가 아니라 주의 깊었기 때문이다. 12개월 동안 합병회의에 참석해 임원들이 인력 감축 계획에 대해 거짓말하는 것을 듣다 보면 언젠가 그들이 당신을 불필요한 인력 취급할 순간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폴더는 두꺼웠다. 레거시 기술 취급받는 사람치고는 너무 두꺼웠다. 조직도 플랫폼 아키텍처, 금융감독원 서신들을 넘겨 내가 찾던 것을 발견했다. 원본 미래 시스템 프로토콜 체크리스트, 모든 페이지 하단에 인증된 제3자 연락관 및 중립보안당국, 김민영이라는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다. 나는 마지막 2페이지를 넘겼다. 재구조 시향, 지정된 연락관의 정식 대체 및 재인증 절차 없는 해고는 규정 준수 지위를 무효화하며 인수 프로토콜의 법적 효력을 정지시킨다. 쉬운 한국말로 풀자면 보안인가를 통과하고 체크리스트를 완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교체하지 않고 해고한다면 이 합병은 3천억 원짜리 예쁜 쓰레기가 된다는 뜻이다. 김민영 없이는 거래도 없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종이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마치 자신의 가치를 안다는 듯 내 손을 파고들었다. 나는 이 조항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젠장. 그들 대부분은 합병 서류를 읽지도 않았다. 그저 내게 커피를 건네주며 자기들이 링크드인에 올릴 사진을 찍으러 폼 잡는 동안 내가 기차를 계속 달리게 할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을 뿐이다. 이제는 아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내 감정의 그 부분은 인사팀 사무실에서 내 사진이 국가안보 위협이라도 되는 양 책상에 테이프로 붙여진 걸 봤을 때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다. 이건 슬픔이 아니었다. 이건 정밀함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나를 해고한 게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타임라인을 폭파시킨 것이다. 그리고 가장 최악인 점은 그들이 아직 그걸 모른다는 것이다. 그들은 아마 지금쯤 회의실에서 내 퇴사를 자축하며 하이파이브를 하고
최상무의 비웃는 얼굴이 꼭대기에 박힌 새 조직도를 인쇄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프로토콜의 최종 서명란을 펼쳤다. 내 서명이 들어가야 할 곳이었다. 이제 그곳에 잉크가 묻을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체크리스트는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연방 규제 요건이었다. 컴플라이언스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 보호 서약, 국제은행 승인 변호사들이 내가 남아있는 한 문제 없을 거라고 장담했던 모든 지뢰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어이쿠, 나는 의자에 기대앉아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코로 숨을 내쉬었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이건 태업도 아니다. 이건 역학이다. 아치에서 키스톤을 빼면 무너진다. 기초물리학이다. 나는 벽장에서 낡은 노트북을 꺼내 전원을 켰다. 6개월 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암호화 드라이브를 열었다. 그 안에는 백업 로그, 키퍼 레지스트리, 연락관 핸드쉐이크 프로토콜 등 입사 3일차라 VPN도 못 찾는 전산팀의 더스티나니 김대리쯤 되겠지. 이 처음부터 다시 만들려고 발버둥칠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로그를 확인했다. 아까 차에서 휴대폰으로 삭제한 내역이 연방 핸드쉐이크 서버에 전파되었음을 확인했다. 타임스탬프가 찍혔고 잠겼으며 되돌릴 수 없었다. 그들은 아직 모르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사무실 머그잔에 담긴 식은 커피를 마셨다. 내일이면 미래 시스템 측에서 뭔가 빠졌다는 걸 눈치챌 것이고 비명소리가 시작될 것이다. 전화 통화는 4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리허설도 없었고 부엌을 서성거리지도 않았으며 평소 큰 회의 전에 하던 것처럼 요점을 메모하지도 않았다. 그저 식탁에 앉아 몇 시간 전에 먹다만 시리얼 그릇 옆에 합병 폴더를 펼쳐놓고 외우고 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미래 시스템 규정 준수팀 정태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활기찼다. 3천억 원짜리 구덩이 끝에 서 있는 사람 치고는 너무 활기찼다. 안녕하세요, 정 팀장님. 나는 차분하고 평이한 어조로 말했다. 넥스트 코어의 김민영입니다. 잠시 정적. 종이 넘기는 소리, 마우스 클릭 소리. 아, 네, 팀장님. 방금 최종 체크리스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주 중에 마지막 승인이 떨어질 거라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승인 완료되었다고 전화 주신 건가요?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카펫 위로 쏟아지는 햇살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눈으로 쫓았다.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프로세스 흐름상 확인할 게 있어서요. 제가 추가로 제출하기 전에 그쪽에서 업데이트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또다시 정적. 이번엔 좀 더 길었다. 잠시만요. 아직 제출 안 하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목소리가 변했다. 미소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 나갔다. 어제 해고 통보를 받았거든요. 전화선 너머의 공기가 빠져나간 듯한 침묵. 죄송한데 뭐라고요? 별일 아닙니다. 흔한 일이죠. 다만 진행하시기 전에 그 정보를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식 통보가 필요하시다면 제 변호사를 통해 문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는 마치 이것이 몰래카메라나 의사소통 오류 혹은 중연결 불량이길 바라며 미친 듯이 서류를 뒤지는 소리를 냈다. 해고당하셨다고요. 그가 마침내 물었다. 저는 더 이상 넥스트코어 직원이 아닙니다. 사원증은 반납했고 시스템 접근 권한도 차단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명되었죠. 하지만 팀장님이 지정 연락관이시잖아요. 팀장님 인증 정보가 프로세스에 하드 와이어링 되어 있는데요. 인수합병 바인더에 팀장님 아이디가 등록되어 있고 기관 간 컴플라이언스 플래그도 팀장님 프로필에 연동되어 있고요. 우린 그냥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고요. 맞습니다. 나는 그가 그 사실을 곱씹도록 내버려 두었다. 곧 내용 증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덧붙였다. 오해의 소지를 남기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요란한 과시도 드라마틱한 연출도 없었다. 그저 그들의 인수 타임라인 척추를 향해 메스를 정확히 그었을 뿐이다. 그 다음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 변호사는 해고 통지서 3페이지를 읽을 때까지 이유조차 묻지 않았다. 그때쯤 그는 이미 미래 시스템 법무팀에 보낼 2문장짜리 성명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김민영 씨는 즉시 발효되는 넥스트코어 시스템즈와의 모든 공식적 또는 자문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들이 이 문서를 받는 순간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미래 시스템은 모든 최종 서명을 중단하고 합병 계좌를 동결하며 자금 이체 승인과 에스크로 트리거를 일시 정지시켰다. 5분 뒤 시스템 알림이 왔다. 보안 접근 핸드쉐이크 시도 실패. 키 불일치. 그래, 계속 그렇게 뜰 거야, 친구들. 그러고 나서 나는 조금 유치한 짓을 했다. 휴대폰을 열어 내 옛 부사수, 민수의 번호를 찾았다. 착한 녀석. 아직 어설프고 서툴지만 발밑에 땅이 갈라지기 시작할 때 눈치챌 정도의 감은 있는 친구다. 문자를 보냈다. 구조 양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해. 그냥 생각나서 잘 지내지. 이모티콘도 서명도 없이 딱 그렇게만 3분 뒤 답장이 왔다. 팀장님, 구조 양이 도대체 뭐예요? 다들 뒤집어졌어요. 무슨 소식 들으셨어요?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 안에서 끓어오르게 놔두었다. 잔인함이 아니었다. 교육이었다. 얼음이 갈라지는 걸 목격하고 구명보트가 이미 떠났다는 걸 깨달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교육. 그 후 나는 창밖을 응시했다. 해는 이웃집 지붕 뒤로 넘어갔다. 건너편 집은 크리스마스 조명을 틱 장애처럼 깜빡이고 있었다. 3월인데도 말이다. 몸이 가벼웠다. 들뜨지도 우쭐하지도 않았지만 지각 변동이 일어난 뒤 마침내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 그들은 내게 단순히 레버리지를 쥐어준 게 아니었다. 그것을 포장해서 내 현관 앞까지 배달해준 셈이었다. 소리칠 필요도 복수할 필요도 없었다. 내가 바로 결과, 컨시퀀스였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기초를 잘라내고도 집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착각한 대가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이다. 금요일 아침, 먹구름이 넥스트코어 본사 위에 정확히 자리 잡았고 우산을 챙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합병 조인식은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었다. 임원진의 서커스 한마당, 광이 나는 구두, 파워 넥타이, 도미노처럼 늘어선 법률 브리핑 서류들, 미래 시스템 대표단이 들어와 100만 불짜리 미소를 날리고 이미 마음속으론 다 끝난 일인 척하며 펜을 눌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10시가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미래 시스템도 대표단도 최고 법률 책임자, 도도 서명도 없었다. 그저 침묵뿐. 10시 12분 최상무는 임원회의실 앞에 서서 한 손은 주머니에 찔러 넣고 다른 손으로는 네임펜을 딸깍거리며 서성였다. 마치 그 펜이 요술봉이라도 되어 이 난장판을 고쳐주길 바라는 것처럼. 그가 마침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다시피 이런 레거시 기업들은 느려 터졌고 서류 작업이 많잖아. 우리가 내부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는 마지막 부분을 기도문처럼 반복했다. 내부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내부에서 터져 있었다. 3층 아래에서 누군가 구조 시향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민수는 참지 못한 모양이었다. 착한 MZ세대 녀석. 그는 한 주니어 분석가에게 그 조항을 언급했고 그 분석가는 즉시 회사에 먼지 쌓인 공유 드라이브를 뒤져 몇 달 전 내가 업로드한 원본 합병 프로토콜 초안을 찾아내 친구인 법무팀 직원에게 스크린샷을 보냈다. 11시 37분. 그 내용은 사내 메신저 슬랙을 탔다. 정오가 되자 공포는 발이 달린 듯 퍼져나갔다. 법무총괄이 사무실을 뛰쳐나와 누가 김민영의 해고 결재를 했냐며 고함을 질렀다. 인사팀은 멘붕 상태였다. 재무팀은 보류 중인 송장 3건을 동결시켰다. 법무팀은 내 해고 서류에 누가 최종 승인했는지 따지기 시작했다. 합병 담당자는 미래 시스템에 직통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정중하지만 뼈 있는 거절을 당했다. 현재 내부 문서의 불일치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대기해 주십시오. 이건 기업 언어로 너네가 똥 쌌으니 우린 치울 생각 없다는 뜻이다.
오후 10시 4분 내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 정보 없음. 거절. 다시 울렸다. 이번엔 넥스트코어 CFO 최고 재무책임자. 거절. 세 번째는 음성 메시지. 나는 듣지 않고 놔뒀다. 그는 미쳐버리기 직전인 사람처럼 들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목소리였다. 김 팀장. 나야. 상황이 좀 꼬인 건 아는데 오늘 서명식에서 약간의 딸꾹질이 있었어. 컴플라이언스 체인 관련해서 세부 사항 몇 개만 좀 확인하려고. 별건 아니고 그냥 점 하나 찍고 선 하나 긋는 정도. 전화 줘. 나는 2번 듣고 삭제했다. 그들은 이걸 딸꾹질이라고 생각했다.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 이건 딸꾹질이 아니라 폐가 찌그러진 거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연방연락관 레지스트리를 다시 확인했다. 내 이름은 여전히 올라와 있었다. 대체자 없음, 재인증 요청 없음, 대체 키 없음. 그 키 없이는 미래 시스템의 자동 서명 시퀀스가 컴플라이언스 게이트를 통과할 수 없다. 핸드쉐이크 없음, 합병 없음, 예외 없음. 그들이 당황할수록 나는 차분해졌다. 내가 지르진 않았지만 화재 경보기 배터리는 내가 빼버린 불을 지켜보는 기분이었다. 박수를 바라지 않는 조용한 힘, 그저 존재할 뿐인 부인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난리 났어요. 법무팀은 IT팀 탓하고 IT팀은 법무팀 탓하고 최상무님은 일시적인 인증 버그라고 하던데 미쳤나 봐요. 이어 팀장님이 하신 거예요. 라는 문자가 왔다. 나는 이모티콘 하나만 딱 보냈다. 어깨 으쓱. 해석은 알아서 하라지. 나는 그릴 치즈 샌드위치를 만들고 사랑과 전쟁 재방송을 보며 6개월 전부터 만약을 대비해 조용히 준비해둔 다른 컨설팅건의 이메일에 답장을 했다. 오후 4시. 전사 캘린더 초대가 날아왔다. 긴급 전사 미팅. 오후 4시 30분. 대회의실 알파. 주제. 조직 재정렬 및 로드맵 논의. 번역하자면 수습 대책 회의. 그 방은 곧 유행어와 식은땀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나도 함께 할 것이다. 초대 명단에는 없었지만 나는 지켜보고 있었다. 조용하고 꾸준하게. 파문이 스스로 퍼져나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월요일 오전 9시 6분. 이메일이 도착했다. 제목은 차갑고 관료적이었다. 보류 중인 합병건 즉각적인 규정, 준수 검토 요망. 본문은 더 차가웠다. 관계자 제위, 지정된 제3자 연락관의 대체 없는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로 인해 미래 시스템 그룹은 인수 절차의 모든 집행을 공식적으로 중단합니다. 7조 및 9조 시항에 따른 준수 의무가 현재 미충족 상태입니다. 해결 시까지 거래는 무기한 보류됩니다. 네 문장. 논쟁의 여지도, 포장할 여지도 없었다. CFO가 커피를 떨어뜨리고 인사팀 직원이 재활용 쓰레기통에 헛구역질하게 만들 그런 메시지였다. 그리고 나는 추리닝 바지를 입고 식탁에 앉아 시리얼에 아몬드 우유를 부으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블라인드 앱의 진동, 금융 블로그들의 냄새 맡는 소리, 미래 시스템 직원이 블라인드에 올린 글. 다리를 불태우기 전에는 항상 확인해라. 나라도 저렇게 했을 듯. 내가 썼어도 그것보단 못 썼을 거다. 30분 후 강 변호사가 최종 서류를 보냈다. 공증을 마치고 파란 잉크로 서명하고 디지털 확인증과 함께 등기로 발송했다. 편지는 짧았지만 치명적이었다. 김민영 씨는 넥스트코어 시스템즈와 어떠한 직업적, 계약적, 자문적 의무도 없으며 이는 해고일로 소급 적용됩니다. 미래 시스템 거래와 관련된 모든 규정 준수 의무는 종료되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독점적 지식 및 제3자 벤더 독립성에 대한 멋진 법률적 문구까지 덧붙였다.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역시 프로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 편지가 미래 시스템의 컴플라이언스 팀 메일함에 꽂히는 순간 문은 쾅 닫혔다. 법적으로, 구조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들은 그냥 새 사람을 고용해서 내가 멈춘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없었다. 이 딜은 전달 가능한 PDF 파일이 아니었다.
그건 한 땀 한 땀 바느질한 낙하산이었고 그 줄을 꿰매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 나를 뜯어내버렸으니 그들은 저항 없이 추락하는 중이었다. 그날 오후 늦게 나는 새 탭을 열고 콰이어트 실가칭, 조용한 인장 유한회사를 등록했다. 11분 걸렸다. 법인 대리인 등록, 은행 계좌 개설 대기 중. 그렇게 김민영은 더 이상 직원이 아니었다. 나는 하나의 법인이자 벤더이자 우편 주소와 라이선스 조항을 갖춘 방화벽이 되었다. 내 전화기는 하루 종일 조용했다. CFO의 전화도, 민수의 절박한 문자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떠들고 있다는 건 알았다. 세 블록 떨어진 곳에서도 이사회의 진동이 느껴졌다. 이제 속삭임이 시작되었으니까. 잠깐, 김 팀장이 미래 시스템 파이프라인의 지분이라도 있었어. 원래 데이터 브리지를 그 사람이 만든 거야. 이 사람 처음부터 벤더처럼 행동했던 거야. 아니, 난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그렇다고 믿고 싶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무시했던 월급쟁이 유령이 사실은 그들의 거대한 성을 떠받치고 있던 주춧돌이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니까 현재가 불타오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역사를 다시 쓰기 마련이다. 저녁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딱 2글자. 잘했어. 이름도 서명도 없었다. 아마 법무팀 누군가거나 아니면 미래 시스템의 COO 혹은 무대 뒤에서 모든 걸 지켜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다른 유령 중 하나겠지.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이제 게임은 끝났다. 이건 더 이상 게임이 아니었다. 이건 건축이었다. 깔끔한 선, 우아한 붕괴,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라 정밀함으로 무너뜨린 낡은 건물, 나사 하나 제거, 키 저장소 하나 취소, 서명 하나 거부, 배신감은 더 이상 쓰라리지 않았다. 그건 끝났다. 이제 나는 집중되고 깨끗하고 홀가분했다. 시내 어딘가 유리로 된 회의실에서 최상무는 셔츠가 땀에 젖은 채 누군가가 벽에 빔 프로젝터로 띄운 구조 C항을 조디악 킬러의 편지인 양 가리키는 걸 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법인 웹사이트 초안에 새로운 태그라인을 추가하고 있었다. 콰이어트 실, 타협 없는 규정 준수, 어감이 좋았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는 누가 그 망할 다리를 지었는지 기억할 때가 되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속삭임으로 시작되었다. 임원들이 아무도 안 듣는다고 생각하며 나누는 입마른 대화들. 오전 중반이 되자 그것은 이사회 전체의 공황 상태로 전이되었다. 누군가 미래 시스템 법무팀에 수정된 문서를 유출했다. 김민영의 해고는 인수지위를 무효화함. 그 문구는 수류탄처럼 모든 복도를 튕겨다녔다. 갑자기 이사들은 회의 중에 벌떡 일어났고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다. 변호사들은 철장 갇힌 개들처럼 서로에게 고함을 질러댔고 홍보팀은 뉴스가 언론에 터질 경우를 대비해 비상성명서를 미친 듯이 준비했다. 그리고 터졌다. 한 금융 블로그에 지라시가 올라왔다. 판교 소재 IT 기업, 합병 도중 핵심 컴플라이언스 자산 상실, 딜 공중분해 위기, 3천억 원이 걸려 있음. 넥스트 코어라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다. 건물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CFO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에는 예의를 차릴 생각도 안 했다. 그의 목소리는 터지기 직전의 풍선처럼 높고 갈라졌다. 김민영 씨, 맹세코, 이건 당신 잘못이야. 우릴 인질로 잡고 있잖아. 당신이 우릴 어떤 상황에 몰아넣었는지 이해는 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고. 그냥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서 윙윙거리며 흔들리는 화면을 그저 쳐다보았다. 멈췄다. 다시 울렸다. 음성 메시지. 나는 듣지 않고 놔뒀다. 어조가 바뀌었다. 이제는 애원하고 있었다. 민영 씨,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해줄게. 제발 전화 좀 줘.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미래 시스템은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된대. 계속 중대 인력 불일치라고 하고 법무팀은 당신이 대체된 적이 없다고 하잖아. 이거 그냥 기술적인 문제잖아. 그렇지. 우리가 고칠 수 있어. 제발 대화 좀 해. 딸깍. 나는 수신함에 로딩되는 파형을 보고 듣지도 않고 삭제했다.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구조 전체의 문제였다. 그들은 단순히 톱니바퀴 하나를 뺀 게 아니다. 그들은 기초에 성냥을 그어대고는 지붕이 무너져 내리자 놀란 척하고 있었다. 미래 시스템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우회로 없음, 임시 연락관 없음, 긴급 대체 없음, 그들의 최종 답변은 세 줄이었다. 당사는 구조 C항에 따른 임시 승인을 수락하지 않음, 인수조건 무효화, 계약 정지, 최상무는 회의에서 신뢰를 다시 쌓겠다는 둥 헛소리를 늘어놓으려 했다. 법무팀 누군가가 소리내어 비웃었다고 한다. 재무 담당자는 울기 직전의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실수를 저질렀다. 그들은 여전히 이걸 구식 방법으로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매력, 압박, 그리고 대면 쇼맨십으로 그래서 그들은 내 집으로 사람을 보냈다. 늦은 오후 회색 제네시스가 진입로에 어색하게 주차했다. 재킷을 입은 남자가 누런 봉투를 들고 내렸다. 바람 속에 절박함 냄새를 풍기며 그가 벨을 눌렀다. 기다렸다. 다시 눌렀다. 나는 안에 있었다. 불은 껐다. 부엌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희미한 재즈 음악을 배경으로 그날 일찍 콰이어트실에 메일함에 들어키다 새 클라이언트 문의의 라이선스 조항을 넘기고 있었다. 그가 문을 두드렸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초인종 카메라로 그가 서성이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중얼거리는 걸 지켜봤다. 마침내 그는 봉투를 방충망 사이에 끼워 놓고 차로 돌아갔다. 나는 바람이 불어 봉투가 현관 밖으로 날아갈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 열어볼 필요도 없었다. 무슨 내용인지 뻔했다. 사과, 제안, 복직과 정렬 복구에 대한 모호한 힌트들. 그들은 여전히 이게 일자리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이 버린 조각들로 이미 새로운 세상을 지었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다. 이건 원한이 아니었다. 복수도 아니었다. 그저 끝난 것이었다. 그들이 인프라가 무너지는 걸 내가 막고 있는 동안 회의에서 내 말을 끊는 꼴을 보는 것도 끝. 그들의 실수를 코드로 고쳐주는 것도 끝. 내가 초대받지도 못한 정상회담을 위해 셰르파 노릇을 하는 것도 끝. 그래서 그들이 문을 두드렸을 때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를 홀짝이며 하늘이 어두워지는 걸 지켜보고 다시는 열리지 않을 문 뒤에서 폭풍이 몰아치게 내버려 두었다. 화요일 아침. 넥스트코어 내부 분위기는 수습 단계에서 완전한 심정지 상태로 변했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다. PPT도 케이터링 조식도 없었다. 붉어진 얼굴들과 충돌하는 자존심들 뿐. 현대와 스프린트 기간에 화재 경보기를 다 떼어버려서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서로 고함만 지르는 그런 회의였다. 최상무는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지만 맞춤 정장을 입은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다. 그의 거드름은 사라졌다. 한때 스타트업 헛소리를 자신있게 읊어대던 목소리는 솔방울이라도 삼킨 듯 갈라졌다. 내 생각엔 우리가 김 팀장의 레거시 역할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고 그가 6마디도 채뱉기 전에 리드 투자자가 말을 잘랐다. 매의 눈을 가진 소송과 자갈 같은 목소리의 칼칼이라는 남자였다. 그가 폴더를 쾅 닫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누가 칼이 조용히 물었다. 인계 계획 없이 해고를 승인했나. 죽음 같은 침묵. 법무총괄은 구두코만 내려다봤다. CFO는 창백해졌다. 이사 중 한 명은 소매에 대고 기침을 했다. 마치 그게 낙진을 막아주기라도 할 것처럼 최 상무가 다시 시도했다. 그건 성과지표에 기반한 그룹의 합의였고 칼이 손을 들었다. 스타트업 용어 집어치워. 유행어도 그만해. 3천억짜리 딜이 죽었어. 미래 시스템은 김민영의 자격증명 없이는 재협상 안 한다고 못 박았고 당신들은 개발자를 해고한 게 아니야. 컴플라이언스 동맥을 끊어버린 거지. 다시 묻지. 누가 결제했나? 나머지는 사진이 대신 말해주었다. 홍보팀 누군가가 내 마지막 날의 보안 카메라 스틸컷을 유출했다. 안내 데스크에 빨간 매직으로 붙여진 내 사진. 그 밑에 휘갈겨 쓴 출입 금지. 마치 내가 방사능 폐기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사진은 링크드인에 올라왔다.
캡션은 이랬다. 당신들이 베테랑을 대우하는 방식이 나머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준다. 폭발적이었다. 전 직원들이 댓글을 달았다. 클라이언트들은 조용히 스크린샷을 찍었다. 심지어 미래 시스템의 CCO 최고 고객 책임자가 그 글에 좋아요를 눌렀고 넥스트코어 법무팀은 그걸 보고 눈에 띄게 패닉에 빠졌다. 누군가 그걸 인쇄해서 이사회 회의실로 가져왔다. 아무도 쳐다보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감히 버리지도 못했다. 그날 오후 최상무는 인사팀을 통해 정식 제안을 보냈다. 연봉 2배, 직급 승진, 권한 강화. 그 이메일은 반짝이 포장지에 쌓인 기적의 패스처럼 강 변호사의 수신함에 도착했다. 강 변호사는 내게 질문 하나와 함께 전달했다. 씹을까요? 답장할까요? 나는 답장하라고 했다. 그의 답장은 아름다웠다. 김민영 씨는 귀하의 수정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넥스트코어 시스템즈의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사가 그녀의 전문성을 다시 활용하고자 한다면 콰이어트실 유한 회사를 통해 관련 서비스의 제한적 라이선싱이 가능합니다. 시장 요율 적용, 착수금 필수, 가용성 여부에 따라 계약 진행, 짧고 외과수술처럼 정확했다. 드라마는 없었다. 팩트만 있었다. 더 이상 사원증도 사내 정치도 청테이프도 없다. 그날 저녁 넥스트코어 내부 채팅방이 다시 폭발했다. 제안 내용이 유출된 것이다. 아마 인사팀 누군가가 질려버려서 긴급 인력 업데이트라는 제목의 직원 스레드에 답장을 붙여넣기 했을 것이다. 그 내용은 최상무가 쓴 어떤 메모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리고 갑자기 서사가 뒤집혔다. 김민영과 눈도 잘 마주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전설처럼 그녀의 이름을 속삭였다. 규정 준수팀 그 아줌마가 아니라 목소리 한번 높이지 않고 합병을 단신으로 무릎 꿇린 여자가 된 것이다. 민수조차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와, 2배를 불렀는데 그냥 걷어차셨다고요? 대박.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가 틀린 말 한 건 아니니까 나는 다리를 불태운 게 아니었다. 톨게이트가 있는 유료 도로로 바꿨을 뿐이다. 이제 그들은 통행료를 내든지 아니면 강가에 서서 자네를 구경하든지 선택해야 했다. 그 끝은 보도자료가 아니라 훌쩍임으로 끝났다. 미래 시스템은 목요일 아침 공식적으로 철수했다. 성명서는 오전 7시 13분에 발표되었다. 해결 불가능한 규정 준수 공백 및 인력 불일치로 인해 미래 시스템 그룹은 넥스트코어 시스템즈와의 인수 절차를 종료합니다. 모든 당사자의 건승을 빕니다. 내 문장 차갑고 정확하고 실크 봉투에 담긴 총알. 오전 9시. 넥스트코어 주가는 자유낙하했다. 3천억 원의 예상 가치가 마술사의 토끼처럼 사라졌다. 박수갈채는 없었다. 정오쯤 재무팀 누군가가 투자자 회의 녹취록을 유출했다. 처참했다. 리드 투자자는 고함을 질렀다. 법무총괄은 책임을 회피했고 최상무는 마이크가 켜진 채로 도망치듯 회의실을 나갔다고 한다. 나는 웹캐스트를 통해 CFO가 사임하는 걸 지켜봤다. 창백하고 줍한 얼굴로 새로운 기회니 가족과의 시간이니 하는 뻔한 멘트를 날렸지만 아무도 그가 연기나는 분화구에서 도망치는 중이라는 걸 모를 리 없었다. 나는 다시는 그 빌딩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들이 새로운 제안서를 든 퀵서비스를 보냈을 때도 임시 CTO가 커피 한잔하며 조용히 대화하자고 했을 때도 하지만 금요일 아침에 온 퀵서비스 기사에게는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사각 벨벳 상자를 건넸다. 발신자 라벨은 없었지만 미래 시스템 임원실에서 쓰는 금박 인장이 찍혀 있었다. 안에는 실크천 속에 정갈한 글씨체의 메모가 들어 있었다. 다음번엔 누가 다리를 지었는지 알겠죠. RM, 미래 시스템 그룹 CEO, 제안도 부탁도 없었다. 그저 인정이었다. 꽃가루는 없지만 판사봉처럼 묵직하게 내려앉는 인정. 나는 그 상자를 합병 바인더와 콰이어트실 운영 합의서 사이 책장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나는 내 새 책상으로 돌아갔다. 내 홈오피스는 탄 커피 냄새나 재활용된 야망의 냄새가 나지 않았다. 신선한 소나무 향과 통제권의 냄새가 났다.
내 앞에는 세 대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다. 슬랙은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나를 레거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콰이어트실 유한 회사는 방금 세 번째 클라이언트와 계약했다. 그중 하나가 넥스트 코어였다. 그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필요했다. 그들은 내가 설계했던 옛 통합 시스템 중 하나를 라이선싱하고 있었다. 한때 그들이 쓸모없다고 여겼던 바로 그 인프라 말이다. 이제 그것은 필수적이었고 접근키는 내가 쥐고 있었다. 나는 원래 요율의 사배를 청구했다. 불만은 없었다. 이번엔 그들도 아니까. 블라인드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올 때 나는 따뜻한 커피잔을 감싸쥐고 벨벳 상자 모서리에 빛이 맺히는 걸 지켜보았다. 조용한 아침, 회의도 없고 긴급 상황도 없는 그저 명료한 뿐인 아침. 휴대폰이 진동했다. 새 이메일, 제목, 귀하의 조건에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혀끝에 머금었다가 삼켰다. 세상은 돌아가게 놔두자. 나는 더 이상 쫓지 않는다. 내가 곧 조건이니까.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복수의 커피가 계속 끓을 수 있도록 구독 눌러주세요.